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이 고을 남쪽 끝낮은 언덕 아래에 외로이 선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밤마다 사람이 없는데도 배틀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귀신의 짓이라 하였고 어떤 이는 원한 맺힌 혼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배틀이 짜낸 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손길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 밤마다 움직이던 손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의 가을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느라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을 잃은 여인 개화가 초가에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개화의 남편은 배를 짜는 장인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실이 고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남의 일을 대신해주지 않았거늘 혼자서만 배틀을 지켰습니다. 말수는 적었으나 눈빛이 깊었습니다. 그가 죽던 날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아침에 배를 팔러 장터에 나갔다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개울 아래에서 그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 하였죠. 어찌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오? 개화는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초가 마루에는 향이 피어올랐고 이웃사람 몇이 와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스쳤습니다. 개화는 등잔불 아래 앉아 실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배틀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툭탁탁 실이 걸리고 북이 오가며 배가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손길과 다름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누구시오?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배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툭탁탁 마치 익숙한 손이 이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개화의 눈에 그 손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단단하면을 같은 박자로 움직이던 그 손 말입니다. 일이 돌아올 줄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오. 그날 담배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개화는 그것을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배는 고악고결이 반듯했습니다. 상인은 놀란 눈으로 값을 쳤습니다. 이 배 누가 짰소? 남편이 남긴 것이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배틀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개화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작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밤마다 무슨 소리가 난다지? 귀신이 배를 짠다 하더라.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배의 가장자리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기던 표시였습니다. 실의 매듭처럼 보이되 자세히 보면 글자와도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보이는가? 그녀는 배를 모두 펼쳐보았습니다. 모든 배에 같은 문양이 한 줄도 줄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개화는 배틀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배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실이 한 방향으로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딘가를 가리키듯이 말입니다. 그 문양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이후 개화는 더 이상 배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앞선 것은 의심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나 쓸데없는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기는 것은 언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문양 또한 그러하였지요. 개화는 낮이 되자 배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양을 더듬었습니다. 실의 결을 따라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고 이어짐이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그린 듯 하였습니다. 이것이 길이란 말이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양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위쪽에 어떤 것은 아래쪽에 또 어떤 것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어보니 하나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개화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배를 겹쳐놓고 다시 펼치며 문양을 맞추었습니다. 점차 하나의 방향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평소 가까이 두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였고 땅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숨겼단 말이오? 그녀는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끼고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도 없이 파낸 자리에서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흙을 더 걷어내자 낡은 나무판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스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리 오라 하는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림이 없었습니다. 개화는 문 안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보따리 하나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남편이 이런 재물을 숨겼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늘 가난하게 살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개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낡았으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자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지들이 장창고를 맡은 자세곡을 관리하던 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곡이요?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곡식의 수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양이었고 빼돌린 양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본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늦게 돌아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그녀가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소. 개화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개화의 손이 장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화의 몸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위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개화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누구시오? 개화의 물음은 땅속에 묻힌 듯 먹혀 들어갔습니다. 위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흙이 밟히는 소리 조심스레 움직이는 기척이었습니다. 개화의 손이 장부를 움켜쥔 채 떨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등잔도 없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켰다 생각하였는가? 낮게 깔린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개화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점잖은 얼굴로 사람들을 다독이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소? 몰랐겠느냐? 개화의 물음에 박노인의 웃음이 낮게 흘렀습니다. 네 사내도 그렇게 묻더라. 그날 밤눈이 밝은 것이 탈이었지. 개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떨리던 손 멈춰있던 배틀 그리고 그 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소. 그를 당신이 개화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내가 혼자 꾸몄겠느냐? 박노인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고을에 곡식을 쥔 자가 몇이냐? 다 같이 나눈 일이다. 개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고을에 많은 이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소. 죽을 때까지 도화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에 박노인의 숨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래도 더 살려둘 수는 없었다. 그의 말은 건조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 두 눈이 이미 본 것을 어찌하겠느냐. 개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남편을 죽게 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어찌할 셈이요? 개화가 물었습니다. 박노인의 발소리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 손에 넘겨라. 네 사내가 못한 것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면 내가 먼저 죽는다. 개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관아 도장부도 사람들도 그들 편이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오? 개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그래야지.
박노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산에도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개화의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하지 않고 돌아섰던 그 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죽었습니다. 개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나는 어찌해야 하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묻어라 점. 그 장부돈의 사내 일도다. 묻어라 점.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 살아라. 그 말은 너무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개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하면 정말로 살 수 있어? 살아남을 수는 있다. 허나 편히 살 수는 없겠지. 그 말에 개화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에 쥔 장부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위에서 다시 바람이 스쳤습니다. 스르륵.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틀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개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집에는 지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배틀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배틀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툭탁탁 이전보다 훨씬 빠른 박자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급히 일을 마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개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당신이요? 개화의 입에서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박노인도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밤에 또 시작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산에 죽고 나서도 저 짓을 그치지 않는구나. 개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소? 뭐를 잊겠느냐? 박노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온다 하여 동승 힘이 있겠느냐?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 했습니다. 허나 저 배틀은 멈추지 않더라. 개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는 것을. 툭탁탁 점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들렸습니다. 개화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틀은 단지 배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양점 지금도 새기고 있는 것이오. 박노인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기고 있는 중이오. 개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그 말이 떨어지자 위에서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박노인이 외쳤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면 내 목숨은 끝이다. 그러나 개화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구나. 그분은 끝까지 남겼소. 툭탁. 그 순간 배틀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점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위에서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개화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부를 품에 안고 흙을 밀어내며 밖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박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틀 앞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이 저절로 풀려 있었습니다. 막 짜담한 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방금 새긴 듯한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문양은 더 이상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개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배틀은 단순히 배를 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 글자가 보이느냐? 개화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묻고 있어? 개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향한 곳을 다시 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틀은 고요하였고 실은 가만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마치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보이시오? 박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다. 그 사내의 손이 내 목을. 그는 갑자기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힌 듯 허우적거렸습니다. 개화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본 것도 저 손이었을 것이요. 박노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때는
그저 사람의 손이 한 마리 끊겼습니다. 그의 눈이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개화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날 무엇을 하였소? 그녀의 말은 조용했으나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할 듯 보였습니다. 내 서방이 장부를 들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려 하였다. 개화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잡았다. 박노인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짧았습니다. 혼자서가 아니었다. 둘이 더 있었다. 개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방 창고지기. 그는 이름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로 밀어 넣었다. 개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귀에 개울물 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물을 두려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을 죽였소. 그 말에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배틀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첨이란 툭첨.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첨이란 툭탁.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이 걸리고 북이 오갔습니다. 개화의 숨이 고요해졌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시오. 지금도 남기고 있는 중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배틀 위에 배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개화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한 획 한 획 분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름이 또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만두게 하라 그만.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것을 없애야 한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루를 내려갔습니다. 개화는 배틀을 바라보았습니다. 툭탁탁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개화의 눈에 또 하나의 문양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묻지 말라. 온 고을이 알아야 한다. 그 문장은 경고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개화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화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묻지 말라 그 글귀는 배 위에 새겨진 것이었으나 마치 입으로 직접 전한 말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을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서까지 남긴 말이라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개화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배틀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실을 만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았던 온기 같았습니다. 배틀은 잠시 멈춘 듯 하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툭탁. 그러나 이번에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생각하듯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름도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실이 이어지는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굽이치며 내려가고 다시 꺾이며 이어졌습니다. 개화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개울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문양은 분명히 마을 뒤편, 개울의 흐름과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곳에 아직 남은 것이 있어? 배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툭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이 한 지점을 가리키듯 멈췄습니다. 개화의 눈이 그 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개울 아래쪽 물살이 빨라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수풀이 우거져 있고 발을 헛디디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었구나. 그녀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듯 이어졌습니다. 장부는 일부였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끝내 숨기려 했던 것은 그들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개화의 몸이 굳었습니다.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여기다. 낯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방이었습니다. 그 계집이 장부를 들고 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창고직이었습니다. 개화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개화가 무엇을 본 것인지 말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 이 밤에 끝내자. 개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배틀을 바라보았습니다. 배틀이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고요해졌습니다. 개화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하겠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달빛 아래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방 창고지기 그리고 박노인이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냐?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개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서방이 끝내지 못한 것을 내가 끝내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바람이 스쳤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배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툭탁탁. 배틀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고르듯 일정한 박자로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루를 넘어 마당까지 번졌습니다. 새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방의 눈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저 짓을 하는구나. 그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개화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이오. 이제는 숨길 수도 없소. 창고지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입을 먼저 막아라. 그의 말과 함께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개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개울 아래 그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냐? 이방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개화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자리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잡아라. 이방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개화는 몸을 돌렸습니다. 마루를 내려서며 달렸습니다. 발밑에 흙이 튀었고 거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배틀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등을 떠미는 듯 따라왔습니다. 개화는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녀의 눈이 배틀이 가리킨 자리를 찾았습니다. 숲풀이 우거진 곶물살이 빨라지는 자리였습니다. 개화는 망설이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싸더니 이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거기다. 뒤에서 이방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개화의 손이 물속을 더듬었습니다. 도른물풀, 그리고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개화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젖은 나무개였습니다. 그것을 놓아라. 창고지기가 달려들었습니다. 개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을 끝낼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개화의 몸이 굳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무언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버티게 하였습니다. 개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도와주시는 것이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이 새 사내가 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들 역시 보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그림자를 말입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이 박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그림자는 개화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 위에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배틀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툭,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개화의 손에 들린 궤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했고 더 분명했습니다. 이름, 날짜약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피바람이나 피해를 막으려고 감춘 걷개와의 눈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모두를 살리려 한 것이었구나. 그녀의 입에서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장부는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막으려 한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들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개화의 눈이 세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당신들은 끝까지 몰랐소? 그분은
당신들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개화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감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고요해졌습니다. 새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개화는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배틀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